옛날 어느 고을에 나루배를 모는 최사공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사공의 할아버지부터 관청 소속으로 대대로 나루배를 몰고 있었지요. 최사공의 일상이 나루배를 모는 일이다 보니 부인 백씨가 심심한 일이 많았답니다. 백씨가 심통이 나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백씨에게 나루배를 모는 일은 너무나 지루해 보였지요. 하지만 최사공은 노를 젓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노를 젓지 않으면 손님들도 강을 건널 수 없으니 그만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씨 혼자 심심하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는 위로라는 것은 고작 그렇게 심심하면 서방 나루배에 같이 올라타라는 것이었지요. 내가 미쳤어요. 그렇게 지루한 나루배에 올라타게. 그러던 어느 날 최사공이 그만 노를 젓다 발을 헛디뎌 물속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나루배에 올라탔던 손님들이 수영을 잘했으니 망정이지 정말 큰일이라도 날 뻔하였지요. 최사공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심하게 곧불이 걸렸습니다. 자정이 넘어도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떠는 것이었습니다. 백씨는 한평생 나루배만 몰 것 같았던 서방이 알아눕자 괜히 눈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영감. 앞으로 제가 잘할 테니 그만 좀 아프셔요. 최사공은 몸은 아팠지만 부인이 그렇게 눈물도 흘려주고 걱정해주니 괜히 기분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염려 마시오 부인. 곧불이 심하게 걸렸지만 금방 툭 펄고 일어날 것이요. 하지만 최사공의 곧불은 좀처럼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원의 말로는 약재를 계속 다려 먹고 한동안 푹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최사공은 나루배가 걱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데. 돈도 벌어야 하고 우리 손님들도 강을 건너셔야 하는데. 백씨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지금 그놈의 나루배가 더 걱정이세요? 그러지 말고 좀 푹 쉬세요. 백씨는 최사공의 목숨을 잃을까 걱정이 됐는데 이후 삶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답니다. 매일 병시중을 들어야 하니 최사공이 나루배를 몰고 다녔던 때보다 더 지루하고 고된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최사공이 뜻밖의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나루배를 그렇게 오래 비워두면 안 될 것 같소.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아직 몸이 아프시지 않습니까? 내가 관청에 얘기해서 이 동네 청년들을 수소문하였소. 그 중에 나루배를 몰 수 있는 청년들을 추렸으니 조만간 집에 도착할 것이요. 백씨는 이해가 가면서도 최사공이 나루배만 걱정하는 것 같아 그리 기분은 좋지 않았답니다. 답답한 백씨는 잠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최사공에게 약재를 다려주고 잠시 머리를 식히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산책을 하던 중에 웬 기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백씨는 기합소리에 이끌려 천천히 걸어갔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젊은 총각이 주먹을 절도 있게 뻗는 것이었습니다. 백씨는 깜짝 놀랐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멋진 총각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백씨는 총각에게 들킨 것도 모르고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제야 정신을 차린 백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요란스러워서 잠시 온 것이오. 그대는 누구신지? 저는 돌쇠라고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옆 동네에 곽대감 댁 머슴살이를 하는 놈입니다. 백씨는 쓸데없이 머슴을 바라봤다는 게 창피하였지요. 하지만 돌쇠의 남자다운 용모를 지켜보고 있자니 다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요란했다면 송구합니다. 마님.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서 그랬습니다. 그럼 이만. 그렇게 돌쇠는 떠났지만 백씨는 듬직한 돌쇠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예라도 익히는 남자인가? 그거 참 듬직하구먼.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최사공이 말한 대로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관청에서 인정한 나루배 사공들 후보였지요. 이보시오, 부인. 관청에서 얘기한 놈들이 온 것 같소.
다들 머슴살이를 하던 놈들이니 부담 갖지 말고 한번 구경 좀 하시오. 백씨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마당 앞에 기다리는 남자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남자들 중에 돌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백씨 눈에는 다른 남자들은 보이지 않고 돌쇠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저들 중에 믿음직스러운 남자가 보이시오. 백씨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눈을 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야 영감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원. 백씨는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사공은 그런 부인이 안타까워 한숨을 푹 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씨는 몰래 훔쳐보려고 방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문틈을 통해서 계속 돌쇠를 훔쳐보고 있었지요. 그 사이에 최사공이 남자들 앞에 섰습니다. 어디 보자. 자네들이 관청에서 인정했다고 하니 굳이 실력을 볼 필요는 없겠지? 어디 한번 용모들이 어떤지 좀 보세. 그때 최사공이 돌쇠 앞에 섰습니다. 아이고, 이것 좀 보게.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저는 돌쇠라고 합니다. 어르신. 돌쇠라. 혹시 곽대감 밑에 있는 식솔 아닌가? 그렇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최사공이 호탕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네? 곽대감이 가장 충직하다고 말한 머슴이 있다고 하던데 그 사람이 바로 자네였구먼? 그래, 용모가 선비라고 할 정도로 반듯하다고 하더니 진짜 듣던 대로구먼? 돌쇠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충직한 머슴이었습니다. 곽대감은 호조판서를 지내고 지금은 은퇴하여 유유자적하며 살고 있었지요. 돌쇠는 곽대감이 조정일로 괴로워할 때마다 늘 곁에 있었답니다. 젊은 총각이 그리 허둥대지도 않았고 곽대감이 시키는 일은 군소리하지 않고 척척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곽대감이 당파 싸움에서 밀릴 때도 돌쇠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곽대감의 비위를 정확히 파악하니 주변에서도 돌쇠처럼 충직한 머슴은 없다고 하였지요. 곽대감이 명예롭게 은퇴하기 전날 조용히 돌쇠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돌쇠야, 너는 지금껏 불평 한번 하지 않고 머슴살이를 하였구나. 그토록 너를 충직하게 만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조정에 어느 유명한 학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파 싸움에서 밀려서 그만 유배지로 떠나고 말았지요. 그런데 학자의 머슴이 가족과 떨어져 먼 길을 자초하여 학자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힘든 생활 속에서도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그 충심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곽대감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슴인 돌쇠가 어찌 학자의 일을 일일이 알고 있었을까요? 돌쇠는 수줍은 미소를 짓더니 머리를 극적이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그 학자께서 쓰신 책을 우연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학자께서 머슴과의 우정이라고 하여 책에 옮기셨습니다. 모두에게 존경받는 학자께서 머슴과의 우정이라고 하시니 전 너무 감동해서 그만 눈물까지 흘렸지 뭡니까? 곽대감은 그제야 돌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병조판서 대감의 조부께서도 아주 충직한 머슴이 있으셨지. 돌쇠, 너의 이야기를 들으니 생각이 나는구나. 조부가 전투 중에 사망하자 주인의 시신을 수습해서 직접 장례를 치르고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묘를 지켰다고 하더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도 그런 충직한 머슴이 생길까 했는데 돌쇠 바로 너인가 보구나. 그날 이후로 곽대감은 돌쇠를 마치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일찍이 부인을 떠나보낸 곽대감은 안 그래도 혼자 쓸쓸히 보내고 있었지요. 한 번은 술상 앞에 돌쇠를 앉히고는 같이 술잔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곽대감은 처음으로 돌쇠의 꿈을 알게 됐답니다. 너의 꿈이 나루배의 사공이었다니 뜻밖이로구나. 어릴 적에 나루배의 사공이 노를 젓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기계가 장군들 못지않았습니다. 누구는 풍류가 있어서 우러러볼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곽대감은 포근한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사공이 한 사람 있다네? 안 그래도 지금 곧불에 심하게 걸려서 대신 일할 사람을 찾는다고 하더군. 돌쇠가 원하면 내가 자리를 주선하도록 하지. 돌쇠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가가 촉촉이 젖는 것이었지요. 다만 그 사공에게는 특별히 추천은 할 수가 없다네. 나룻배 사공은 관청에 소속된 것이니 내가 괜히 말했다가 불공정하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이해하겠는가? 돌쇠는 얼른 곽대감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힘을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격스럽습니다. 대감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곽대감은 그저 돌쇠의 자리를 주선해 준 것뿐이었습니다. 돌쇠가 충직한 머슴이라는 것은 이미 고을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지요. 돌쇠는 노를 저을 일만 생각해도 흐뭇한 것이었습니다. 방에서 훔쳐보던 백씨는 돌쇠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지요. 그저 돌쇠의 듬직한 모습에 흐뭇하였답니다. 우리 영감께서 돌쇠를 콕 집었구먼. 그래, 이복의 돌쇠. 그러지 말고 이참에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것이 어떤가? 어차피 나룻배 사공이 되려면 내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내가 곽대감 어르신에게 따로 설명을 드리겠네. 열심히 하면 아예 나룻배 사공을 물려줄 수도 있지. 돌쇠는 솔깃하였습니다. 그거 참 듣던 중에 반가운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나룻배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사공이 노를 젓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저도 꼭 따라하고 싶었지요. 다행이구먼. 그래, 안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나룻배를 몰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지. 아무래도 자네가 제격인 것 같아. 그날 이후로 돌쇠는 최사공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나룻배 사공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돌쇠는 아주 신이 난 것이었지요. 백씨는 몰래 돌쇠가 장작을 패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듬직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괜히 가슴이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최사공 밑에서 살고 있던 여종이 한 명 다가왔습니다. 돌쇠야, 좀 쉬엄쉬엄 하면서 해. 여종이 시원한 물이 담긴 바가지를 건넸습니다. 마침 갈증이 있었던 돌쇠는 시원하게 마시는 것이었지요. 그 모습을 백씨와 여종이 넋을 놓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말만 해 언제든지 물 떠서 가져다 줄 테니까. 그리고는 여종이 야한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백씨가 눈이 뒤집히는 것이었습니다. 저 요망한 것을 보았는가? 저것을 그냥 뒀다간 큰일을 내겠구먼. 백씨는 다음 날에 식솔들을 불러서 갑자기 백숙을 내주었습니다. 요즘 바깥 양반이 몸이 안 좋아서 다들 고생인데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하였구나. 오늘도 고생 많이 할 터인데 백숙 실컷 먹고 기운들 내거라. 식솔들은 신이 나서 백숙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백씨는 돌쇠에게 물을 줬던 여종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다음 날에 여종의 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났지 뭐예요. 얼굴에도 두드러기가 일어나니 돌쇠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백씨가 여종이 먹은 백숙에만 두드러기가 나는 약을 탄 것이었습니다. 백씨가 식솔들을 특별히 챙겨준 것이 아니었지요. 백숙은 여종에게 두드러기를 일으키게 할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에게 꼬리를 치는 여종은 또 있었습니다. 백씨는 또 한 번 백숙을 내놓고는 약을 탔지요. 그렇게 두 명의 여종이 두드러기를 일으키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였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놀려먹어서 그런 걸까요? 백씨는 이상하게 짜릿한 것이었습니다. 요년들, 우리 돌쇠에게 또 한 번 접근해 보거라. 아주 평생 두드러기가 일어나게 해줄 터이니. 백씨는 그 사이에 장작을 패는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돌쇠야, 쉬엄쉬엄 하거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나룻배가 어디 도망은 가지 않을 터이니. 내가 영감에게 말해서 꼭 너에게 물려주라고 할 것이다. 그것이 진심입니까? 많이 그렇다마다. 그러니 좀 쉬엄쉬엄 하거라. 그러다 몸이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님. 마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욱더 힘이 납니다. 제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드리리다. 백씨는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럼 어디 힘 좀 써보거라. 허리에 너무 힘주지 말고. 돌쇠는 백씨 앞에서 마음껏 힘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백씨는 돌쇠가 장작을 팰 때마다 옆을 지나갔습니다. 돌쇠의 기합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백씨가 야심한 밤에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최사공은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아서 쿨쿨거리면서 자고 있었지요.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마님? 내일이면 드디어 내가 나룻배를 타고 나가는 날이 아니더냐? 힘내라고 쑥떡 좀 가져왔다. 아이고, 마님. 이 귀한 것을 어찌 저에게 주십니까? 영감님께 주셔야지요. 그 양반은 약재 많이 잡수시고 주무시고 계시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서 먹도록 해라. 돌쇠는 백씨의 음흉한 마음도 모르고 쑥떡을 잘도 입에 넣어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육 자랑까지 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돌쇠가 나루배를 타고 처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하였습니다. 돌쇠는 이상하게 긴장이 되었답니다. 나루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일은 흔하지만 돌쇠에게는 어릴 적부터 동경했기 때문에 각별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손님들 중에 눈에 띄는 여인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넋을 놓고 여인을 바라보았지요. 마치 선녀가 내려온 것처럼 아리따운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어여쁜 여인이 살고 있었다니. 돌쇠는 노를 저으면서도 여인한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젓고 있던 노를 놓쳤지 뭐예요? 사공으로서는 어처구니없는 실수였습니다. 아이고, 손님들, 정말 송구합니다. 소인이 오늘 처음으로 노를 잡아서 이런 실수를 하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돌쇠는 민망해서 얼굴이 다 새빨개졌습니다. 노가 강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돌쇠가 망설이고 있는 그때 선녀처럼 아리따운 여인이 갑자기 뱃머리로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때 맞춰서 이렇게 배가 멈추는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강가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돌쇠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소리를 지르니 그제야 돌쇠도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 수 있었지요. 아이고, 낭자, 기다리시오. 돌쇠는 그제야 망설이지 않고 강가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돌쇠는 어릴 적부터 수영을 배웠습니다. 사공이 되려면 당연히 수영도 할 줄 알아야 하니까요. 물속에서 나온 여인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다행히 목숨을 구했지만 여인의 얼굴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야 여인이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대체 왜 그런 짓을 벌인 것이오, 낭자? 그러자 여인은 대답 대신에 눈물만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연희, 아버지가 굴량미를 총괄하는 관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성실한 분이었기에 병조에서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급을 막고 싶어서 음모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보리를 섞거나 무게를 속여서 고급 쌀을 판 것처럼 착복을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소에 친하게 지낸 친구분을 사주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국고금 2,000냥을 탕진하셨다고 지금 옥에 갇히셨습니다. 2,000냥을 변상해야 목숨이라도 구할 터인데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돌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강물에 뛰어내리신 겁니까? 연희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2,000냥을 갚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기생이 되는 것이지요. 이 강을 건너서 몇 리만 가면 청루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기생의 값을 매겨서 가격표를 걸어둔다고 하더이다.
2,000냥의 가격표를 걸어두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제가 그런 천박한 생각을 하다니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연희는 이제 말을 잇지 못하고 펑펑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도 연희의 슬픈 사연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었지요. 그렇다고 몸을 던지면 안 되지요. 낭자. 그러더니 주머니를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주머니 안에 1,000냥이 있었습니다. 백씨가 처음으로 나루배를 탄다고 격려 차원으로 준 것이었지요. 아무리 격려라고 하지만 1,000냥은 너무 과분한 돈이었습니다. 돌쇠는 이렇게 돈을 꺼낼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이것이라도 가져가십시오. 낭자. 부족한 1,000냥은 제가 어떻게든 구해보겠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꼭 갚으십시오. 이건 제가 모시는 마님께서 주신 것이니 무조건 갚아야 합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거처 하나를 잡으시지요. 연희는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찌 이리 큰 돈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어차피 기생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그 돈은 다시 거두시지요. 돌쇠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청로로 가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00냥 가격표를 걸어 두십시오. 그 어떤 남자도 2,000냥이 걸린 기생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남자가 2,000냥이나 내고 기생과 하룻밤을 보내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겠지요. 그동안 제가 2,000냥을 구해서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돈을 어찌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차피 기생이 돼서 2,000냥을 벌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제가 2,000냥을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던 연희가 당황하였습니다. 그럼 저를 기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2,000냥을 그냥 드린다는 게 아니라 돌쇠는 그 다음 말을 쉽게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지요. 낭자와 하룻밤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돌쇠는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희는 그제야 돌쇠가 좋은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연희는 결국 돌쇠의 뜻대로 하였습니다. 도련님 말씀대로 2,000냥 가격표를 걸어두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련님. 도련님이라니. 돌쇠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련님 소리를 들었답니다. 괜스레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이었지요. 기다리시오. 낭자. 꼭 돌아오겠소. 돌쇠는 냉큼 나룻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나룻배를 몰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 연희가 돌쇠에게 간절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백씨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돌쇠가 없어서 많이 심심하였지요. 돌쇠야, 왔구나. 내가 없으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따분했는지 모른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님. 돌쇠는 사실대로 고하였습니다. 격려로 줬던 1,000냥을 처음 보는 처녀에게 줬다는 것까지 모두 고한 것이었지요. 그러자 백씨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내가 준 돈을 어찌 처음 보는 여자에게 준단 말이냐? 그것도 모자라서 1,000냥을 더 얹어주겠다는 것이냐? 그 처녀의 사연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님. 그래도 그렇지. 내가 준 돈을 처음 보는 여자에게 줬다니 나의 성의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돌쇠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친절했던 마님이라면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백씨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고얀 놈 같으니. 나를 이렇게 배신해도 되는 것이냐? 돌쇠는 그렇게 창고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격려로 준 돈을 아무에게나 줬다는 이유였지만
실은 백씨의 마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이었지요. 돌쇠는 너무나 억울하였지만 2,000냥을 걸어두고 기다리고 있을 연희가 더 걱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부디 그 처녀만은 구해주십시오. 마님. 백씨는 얼굴도 본 적 없는 처녀를 걱정하는 돌쇠가 더 괘씸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백씨는 돌쇠를 내쫓아버렸습니다. 돌쇠는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000냥은 한 냥도 구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넋이 빠졌던 돌쇠는 몰래 최사공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최사공이라면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요. 마침 최사공도 기운을 조금씩 차리고 산책을 나왔답니다. 영감님, 소인 돌쇠입니다. 최사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돌쇠 아니더냐? 어찌 그 꼴을 하고 찾아온 것이냐? 돌쇠는 바로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영감님, 부디 저의 이 간절한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한 처녀가 저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모두 들은 최사공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내가 충직한 머슴이라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만 너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부인 말로는 내가 기생에게 빠져서 돈을 탕진했다고 하던데. 돌쇠는 충격을 받았지요. 그렇게 부드럽게 대해주던 백씨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영감님. 저의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 처녀가 청로에서 2,000냥을 내걸고 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는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영감님. 최사공은 돌쇠의 간절한 하소연을 외면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답니다. 돌쇠 말을 믿고 2,000냥을 내줬다가는 부인에게 무슨 말을 들을지 뻔하니까요. 미안하구나, 돌쇠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가 없구나. 2,000냥을 몸값으로 내세우는 기생이 어디 있더냐? 혹시 꿈이라도 꾼 것이 아니더냐? 아니면 부인 말대로 이 위기를 넘기려고 거짓을 고하는 것이 아니더냐? 도저히 너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그만 물러가거라. 그렇게 최사공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쇠는 또 한 번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이제 돌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쇠는 일단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청로에 가서 어떻게든 연희를 구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였지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2,000냥을 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제 돌다리만 건너면 청로입니다. 돌쇠는 그제야 강물에 뛰어내린 연희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강물에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연희 낭자, 정말 미안하오. 아무래도 2,000냥은 무리인 것 같소.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갑자기 시녀들을 거느린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어렴풋이 봐도 귀티가 흐르는 여인이었지요. 여인은 갑자기 돌쇠에게 다가오더니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돌쇠의 이름을 묻더니 바로 교자의 타기를 권했습니다. 귀티가 흐르는 여인이 나타나서 갑자기 교자에 타라니 돌쇠는 어안이 벙벙하였지요. 아무래도 정말 사람을 잘못 보신 겁니다.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하지만 여인은 정확히 돌쇠의 이름을 말하였지요. 망설이던 돌쇠는 결국 교자에 올라탔습니다. 양반이 이용할 교자에 올라타다니 돌쇠는 혹시 꿈이라도 꾸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돌쇠가 도착한 곳은 궁궐처럼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기와집에 올 일은 평생 없었지요. 내가 아무래도 저승사자를 만나러 온 모양이구나. 강가에 뛰어내린 일은 기억이라도 못하는 게가. 돌쇠는 그렇게 시인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돌쇠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돌쇠를 발에다 준 여인보다 아리따운 귀부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돌쇠는 놀라서 얼른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곤조곤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염라대왕은 저렇게 어여쁜 여인으로 변한 건가? 아니면 염라대왕의 부인이라도 되시는 게가?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으나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입니까? 많이. 그러자 귀부인이 포근한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돌쇠는 의아한 표정으로 귀부인을 쳐다봤습니다. 얼굴을 천천히 뜯어보았지만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귀부인은 돌쇠의 순수한 모습에 또 한 번 미소를 지었지요. 접니다. 연희, 강물에서 구해주신 그 연희입니다. 돌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늘나라에라도 온 것인지 볼을 꼬집는 것이었지요. 모두 도련님 덕분입니다. 도련님 덕분에 우리 가문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절을 받아주십시오, 도련님. 연희는 그대로 절을 올렸고 돌쇠도 놀라서 따라 맞절을 하였지요. 대체 연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연희는 돌쇠의 말대로 청루로 갔습니다. 2,000냥을 내걸고 돌쇠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돌쇠의 말대로 2,000냥까지 내면서 기생을 만날 남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웬 나이든 대감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대가 2,000냥을 내건 기생이란 말인가? 연희는 너무 놀라서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송구합니다. 대감마님. 저는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그만. 대감은 놀랐답니다. 2,000냥을 내건 것도 이상했는데 막상 들어오니 아무도 오지 않을 줄 알았다니. 대감은 이 기생에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실은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2,000냥을 내건 기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왔다네? 이 노인네가 주책도 없이 청루를 온 것이 그렇네만 일찍이 부인을 떠나보내고 적적해서 찾아온 것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게나. 연희는 그제야 안심을 하고 고개를 들고 대감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인지 연희를 만나러 온 사람은 바로 곽대감이었습니다. 돌쇠를 친자식처럼 아꼈던 바로 그 곽대감이었지요. 아무래도 자네에게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구나. 내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는가? 연희는 근엄한 용모의 곽대감에게 솔직하게 모두 고하였습니다. 듣던 중에 곽대감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방금 누구라고 하였는가? 자네를 살려준 사람이 누구라고? 돌쇠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저를 기생으로 받아주신다고 하여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감마님께서 들어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곽대감은 돌쇠와 이렇게 다시 인연이 닿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돌쇠가 2,000냥을 구해올 리가 만무할 터인데. 곽대감은 최사공댁 부인이 욕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런 사람이 머슴의 말만 믿고 2,000냥을 내줄 리가 없었습니다. 연희도 돌쇠가 곽대감의 머슴이었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곽대감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쇠에게 딱히 해준 게 없었는데 이제야 내가 할 일이 하나 생겼구먼. 곽대감은 그렇게 2,000냥을 빌려주었고 연희의 아버지는 무사히 풀려났답니다. 돌쇠가 백씨에게 감금을 당하는 동안에 참 놀라운 일이 있었지요. 사실 곽대감은 청루 근처에서 친구를 만났다가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해서 만났더니 청루에 가면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들이 있는 청루에서 은혜를 갚을 수 있다니 곽대감은 그저 웃기만 하였지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긴 곽대감은 청루로 향했습니다. 청루에 가기도 전에 2,000냥을 내건 기생이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곽대감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용하다는 점쟁이가 말한 기생이 바로 2,000냥이 아닐까 하고 직감하였지요. 그런 사연으로 연희까지 만난 것입니다. 점쟁이가 갚을 수 있다는 은혜는 바로 돌쇠를 말한 것이었지요. 한평생 곽대감 곁을 지켜준 돌쇠였으니까요. 연희도 곽대감을 통해 돌쇠가 얼마나 좋은 남자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모두 알게 된 돌쇠는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도련님 덕분입니다. 대감마님께서 돈을 빌려주셨지만
모두가 도련님의 덕이 있었으니 가능한 일이었지요. 부디 저의 서방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돌쇠는 금이 환영했습니다. 돌쇠를 모함하고 믿지 않았던 최사공과 백씨는 크게 후회하였답니다. 최사공은 돌쇠를 향한 백씨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돌쇠를 믿지 않고 내쫓았으니 후회가 아주 막심한 것이었습니다. 영감 모르게 젊은 사내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저를 이대로 내쫓으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사공은 백씨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인. 그동안 내 욕심만 생각하였. 옛날 어느 고을에 나루배를 모는 최사공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사공의 할아버지부터 관청 소속으로 대대로 나루배를 몰고 있었지요. 최사공의 일상이 나루배를 모는 일이다 보니 부인 백씨가 심심한 일이 많았답니다. 백씨가 심통이 나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백씨에게 나루배를 모는 일은 너무나 지루해 보였지요. 하지만 최사공은 노를 젓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노를 젓지 않으면 손님들도 강을 건널 수 없으니 그만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씨 혼자 심심하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는 위로라는 것은 고작 그렇게 심심하면 서방 나루배에 같이 올라타라는 것이었지요. 내가 미쳤어요. 그렇게 지루한 나루배에 올라타게. 그러던 어느 날 최사공이 그만 노를 젓다 발을 헛디뎌 물속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나루배에 올라탔던 손님들이 수영을 잘했으니 망정이지 정말 큰일이라도 날 뻔하였지요. 최사공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심하게 곡불이 걸렸습니다. 자정이 넘어도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떠는 것이었습니다. 백씨는 한평생 나루배만 몰 것 같았던 서방이 알아눕자 괜히 눈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영감. 앞으로 제가 잘할 테니 그만 좀 아프셔요. 최사공은 몸은 아팠지만 부인이 그렇게 눈물도 흘려주고 걱정해주니 괜히 기분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염려 마시오 부인. 곧불이 심하게 걸렸지만 금방 툭 털고 일어날 것이요. 하지만 최사공의 곡불은 좀처럼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원의 말로는 약재를 계속 다려 먹고 한동안 푹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최사공은 나루배가 걱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데. 돈도 벌어야 하고 우리 손님들도 강을 건너셔야 하는데. 백씨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지금 그놈의 나루배가 더 걱정이세요? 그러지 말고 좀 푹 쉬세요. 백씨는 최사공의 목숨을 잃을까 걱정이 됐는데 이후 삶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답니다. 매일 병시중을 들어야 하니 최사공이 나루배를 몰고 다녔던 때보다 더 지루하고 고된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최사공이 뜻밖의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나루배를 그렇게 오래 비워두면 안 될 것 같소. 그래서 어쩌시려고요? 아직 몸이 아프시지 않습니까? 내가 관청에 얘기해서 이 동네 청년들을 수소문하였소. 그 중에 나루배를 몰 수 있는 청년들을 추렸으니 조만간 집에 도착할 것이요. 백씨는 이해가 가면서도 최사공이 나루배만 걱정하는 것 같아 그리 기분은 좋지 않았답니다. 답답한 백씨는 잠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최사공에게 약재를 다려주고 잠시 머리를 식히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산책을 하던 중에 웬 기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백씨는 기합소리에 이끌려 천천히 걸어갔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젊은 총각이 주먹을 절도 있게 뻗는 것이었습니다. 백씨는 깜짝 놀랐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멋진 총각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백씨는 총각에게 들킨 것도 모르고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제야 정신을 차린 백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요란스러워서 잠시 온 것이오. 그대는 누구신지? 저는 돌쇠라고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옆 동네에 곽대감 댁 머슴살이를 하는 놈입니다.
백씨는 쓸데없이 머슴을 바라봤다는 게 창피하였지요. 하지만 돌쇠의 남자다운 용모를 지켜보고 있자니 다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요란했다면 송구합니다. 마님.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서 그랬습니다. 그럼 이만. 그렇게 돌쇠는 떠났지만 백씨는 듬직한 돌쇠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예라도 익히는 남자인가? 그거 참 듬직하구먼.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최사공이 말한 대로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관청에서 인정한 나룻배 사공들 후보였지요. 이보시오, 부인. 관청에서 얘기한 놈들이 온 것 같소. 다들 머슴살이를 하던 놈들이니 부담 갖지 말고 한번 구경 좀 하시오. 백씨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마당 앞에 기다리는 남자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남자들 중에 돌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백씨 눈에는 다른 남자들은 보이지 않고 돌쇠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저들 중에 믿음직스러운 남자가 보이시오. 백씨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눈을 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야 영감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원. 백씨는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사공은 그런 부인이 안타까워 한숨을 푹 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씨는 몰래 훔쳐보려고 방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문틈을 통해서 계속 돌쇠를 훔쳐보고 있었지요. 그 사이에 최사공이 남자들 앞에 섰습니다. 어디 보자. 자네들이 관청에서 인정했다고 하니 굳이 실력을 볼 필요는 없겠지? 어디 한번 용모들이 어떤지 좀 보세. 그때 최사공이 돌쇠 앞에 섰습니다. 아이고, 이것 좀 보게.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저는 돌쇠라고 합니다. 어르신. 돌쇠라. 혹시 곽대감 밑에 있는 식솔 아닌가? 그렇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최사공이 호탕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네? 곽대감이 가장 충직하다고 말한 머슴이 있다고 하던데 그 사람이 바로 자네였구먼? 그래, 용모가 선비라고 할 정도로 반듯하다고 하더니 진짜 듣던 대로구먼? 돌쇠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충직한 머슴이었습니다. 곽대감은 호조판서를 지내고 지금은 은퇴하여 유유자적하며 살고 있었지요. 돌쇠는 곽대감이 조정일로 괴로워할 때마다 늘 곁에 있었답니다. 젊은 총각이 그리 허둥대지도 않았고 곽대감이 시키는 일은 군소리하지 않고 척척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곽대감이 당파 싸움에서 밀릴 때도 돌쇠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곽대감의 비위를 정확히 파악하니 주변에서도 돌쇠처럼 충직한 머슴은 없다고 하였지요. 곽대감이 명예롭게 은퇴하기 전날 조용히 돌쇠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돌쇠야, 너는 지금껏 불평 한번 하지 않고 머슴살이를 하였구나. 그토록 너를 충직하게 만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조정에 어느 유명한 학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파 싸움에서 밀려서 그만 유배지로 떠나고 말았지요. 그런데 학자의 머슴이 가족과 떨어져 먼 길을 자초하여 학자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힘든 생활 속에서도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그 충심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곽대감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슴인 돌쇠가 어찌 학자의 일을 일일이 알고 있었을까요? 돌쇠는 수줍은 미소를 짓더니 머리를 극적이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그 학자께서 쓰신 책을 우연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학자께서 머슴과의 우정이라고 하여 책에 옮기셨습니다. 모두에게 존경받는 학자께서 머슴과의 우정이라고 하시니 전 너무 감동해서 그만 눈물까지 흘렸지 뭡니까? 곽대감은 그제야 돌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병조판서 대감의 조부께서도 아주 충직한 머슴이 있으셨지. 돌쇠, 너의 이야기를 들으니 생각이 나는구나. 조부가 전투 중에 사망하자 주인의 시신을 수습해서 직접 장례를 치르고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묘를 지켰다고 하더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도 그런 충직한 머슴이 생길까 했는데 돌쇠 바로 너인가 보구나. 그날 이후로 곽대감은 돌쇠를 마치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일찍이 부인을 떠나보낸 곽대감은 안 그래도 혼자 쓸쓸히 보내고 있었지요. 한 번은 술상 앞에 돌쇠를 앉히고는 같이 술잔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곽대감은 처음으로 돌쇠의 꿈을 알게 됐답니다. 너의 꿈이 나루배의 사공이었다니 뜻밖이로구나. 어릴 적에 나루배의 사공이 노를 젓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기계가 장군들 못지않았습니다. 누구는 풍류가 있어서 우러러볼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곽대감은 포근한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사공이 한 사람 있다네? 안 그래도 지금 곧불에 심하게 걸려서 대신 일할 사람을 찾는다고 하더군. 돌쇠가 원하면 내가 자리를 주선하도록 하지. 돌쇠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가가 촉촉이 젖는 것이었지요. 다만 그 사공에게는 특별히 추천은 할 수가 없다네. 나룻배 사공은 관청에 소속된 것이니 내가 괜히 말했다가 불공정하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이해하겠는가? 돌쇠는 얼른 곽대감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힘을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격스럽습니다. 대감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곽대감은 그저 돌쇠의 자리를 주선해 준 것뿐이었습니다. 돌쇠가 충직한 머슴이라는 것은 이미 고을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지요. 돌쇠는 노를 저을 일만 생각해도 흐뭇한 것이었습니다. 방에서 훔쳐보던 백씨는 돌쇠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지요. 그저 돌쇠의 듬직한 모습에 흐뭇하였답니다. 우리 영감께서 돌쇠를 콕 집었구먼. 그래, 이복의 돌쇠. 그러지 말고 이참에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것이 어떤가? 어차피 나룻배 사공이 되려면 내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내가 곽대감 어르신에게 따로 설명을 드리겠네. 열심히 하면 아예 나룻배 사공을 물려줄 수도 있지. 돌쇠는 솔깃하였습니다. 그거 참 듣던 중에 반가운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나루배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사공이 노를 젓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저도 꼭 따라하고 싶었지요. 다행이구먼. 그래, 안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나룻배를 몰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지. 아무래도 자네가 제격인 것 같아. 그날 이후로 돌쇠는 최사공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나룻배 사공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돌쇠는 아주 신이 난 것이었지요. 백씨는 몰래 돌쇠가 장작을 패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듬직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괜히 가슴이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최사공 밑에서 살고 있던 여종이 한 명 다가왔습니다. 돌쇠야, 좀 쉬엄쉬엄 하면서 해. 여종이 시원한 물이 담긴 바가지를 건넸습니다. 마침 갈증이 있었던 돌쇠는 시원하게 마시는 것이었지요. 그 모습을 백씨와 여종이 넋을 놓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말만 해 언제든지 물 떠서 가져다 줄 테니까. 그리고는 여종이 야한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자 백씨가 눈이 뒤집히는 것이었습니다. 저 요망한 것을 보았는가? 저것을 그냥 뒀다간 큰일을 내겠구먼. 백씨는 다음 날에 식솔들을 불러서 갑자기 백숙을 내주었습니다. 요즘 바깥 양반이 몸이 안 좋아서 다들 고생인데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하였구나. 오늘도 고생 많이 할 터인데 백숙 실컷 먹고 기운들 내거라. 식솔들은 신이 나서 백숙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백씨는 돌쇠에게 물을 줬던 여종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다음 날에 여종의 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났지 뭐예요. 얼굴에도 두드러기가 일어나니 돌쇠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백씨가 여종이 먹은 백숙에만 두드러기가 나는 약을 탄 것이었습니다. 백씨가 식솔들을 특별히 챙겨준 것이 아니었지요. 백숙은 여종에게 두드러기를 일으키게 할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에게 꼬리를 치는 여종은 또 있었습니다. 백씨는 또 한 번 백숙을 내놓고는 약을 탔지요.
그렇게 2명의 여종이 두드러기를 일으키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였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놀려먹어서 그런 걸까요? 백씨는 이상하게 짜릿한 것이었습니다. 요년들, 우리 돌쇠에게 또 한 번 접근해 보거라. 아주 평생 두드러기가 일어나게 해줄 터이니. 백씨는 그 사이에 장작을 패는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돌쇠야, 쉬엄쉬엄 하거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나룻배가 어디 도망은 가지 않을 터이니. 내가 영감에게 말해서 꼭 너에게 물려주라고 할 것이다. 그것이 진심입니까? 많이 그렇다마다. 그러니 좀 쉬엄쉬엄 하거라. 그러다 몸이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님. 마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욱더 힘이 납니다. 제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드리리다. 백씨는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럼 어디 힘 좀 써보거라. 허리에 너무 힘주지 말고. 돌쇠는 백씨 앞에서 마음껏 힘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백씨는 돌쇠가 장작을 팰 때마다 옆을 지나갔습니다. 돌쇠의 기합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백씨가 야심한 밤에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최사공은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아서 쿨쿨거리면서 자고 있었지요.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많이 내일이면 드디어 내가 나룻배를 타고 나가는 날이 아니더냐? 힘내라고 쑥떡 좀 가져왔다. 아이고, 마님. 이 귀한 것을 어찌 저에게 주십니까? 영감님께 주셔야지요. 그 양반은 약재 많이 잡수시고 주무시고 계시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서 먹도록 해라. 돌쇠는 백씨의 음흉한 마음도 모르고 쑥떡을 잘도 입에 넣어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육 자랑까지 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돌쇠가 나룻배를 타고 처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하였습니다. 돌쇠는 이상하게 긴장이 되었답니다.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일은 흔하지만 돌쇠에게는 어릴 적부터 동경했기 때문에 각별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손님들 중에 눈에 띄는 여인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넋을 놓고 여인을 바라보았지요. 마치 선녀가 내려온 것처럼 아리따운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어여쁜 여인이 살고 있었다니. 돌쇠는 노를 저으면서도 여인한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젓고 있던 노를 놓쳤지 뭐예요? 사공으로서는 어처구니없는 실수였습니다. 아이고, 손님들, 정말 송구합니다. 소인이 오늘 처음으로 노를 잡아서 이런 실수를 하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돌쇠는 민망해서 얼굴이 다 새빨개졌습니다. 노가 강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돌쇠가 망설이고 있는 그때 선녀처럼 아리따운 여인이 갑자기 뱃머리로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때 맞춰서 이렇게 배가 멈추는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강가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돌쇠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소리를 지르니 그제야 돌쇠도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 수 있었지요. 아이고, 낭자, 기다리시오. 돌쇠는 그제야 망설이지 않고 강가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돌쇠는 어릴 적부터 수영을 배웠습니다. 사공이 되려면 당연히 수영도 할 줄 알아야 하니까요. 물속에서 나온 여인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다행히 목숨을 구했지만 여인의 얼굴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야 여인이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대체 왜 그런 짓을 벌인 것이오, 낭자. 그러자 여인은 대답 대신에 눈물만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연희, 아버지가 굴량미를 총괄하는 관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성실한 분이었기에 병조에서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급을 막고 싶어서 음모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보리를 섞거나 무게를 속여서 고급 쌀을 판 것처럼 착복을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소에 친하게 지낸 친구분을 사주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국고금 2,000냥을 탕진하셨다고 지금 옥에 갇히셨습니다. 2,000냥을 변상해야 목숨이라도 구할 터인데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돌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강물에 뛰어내리신 겁니까? 연희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2,000냥을 갚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기생이 되는 것이지요. 이 강을 건너서 면리만 가면 청루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기생의 값을 매겨서 가격표를 걸어둔다고 하더이다. 2,000냥의 가격표를 걸어두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제가 그런 천박한 생각을 하다니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연희는 이제 말을 잇지 못하고 펑펑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도 연희의 슬픈 사연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었지요. 그렇다고 몸을 던지면 안 되지요. 낭자. 그러더니 주머니를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주머니 안에 1,000냥이 있었습니다. 백씨가 처음으로 나루배를 탄다고 격려 차원으로 준 것이었지요. 아무리 격려라고 하지만 1,000냥은 너무 과분한 돈이었습니다. 돌쇠는 이렇게 돈을 꺼낼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이것이라도 가져가십시오. 낭자. 부족한 1,000냥은 제가 어떻게든 구해보겠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꼭 갚으십시오. 이건 제가 모시는 마님께서 주신 것이니 무조건 갚아야 합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거처 하나를 잡으시지요. 연희는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찌 이리 큰 돈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어차피 기생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그 돈은 다시 거두시지요. 돌쇠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청로로 가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00냥 가격표를 걸어 두십시오. 그 어떤 남자도 2,000냥이 걸린 기생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남자가 2,000냥이나 내고 기생과 하룻밤을 보내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겠지요. 그동안 제가 2,000냥을 구해서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돈을 어찌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차피 기생이 돼서 2,000냥을 벌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제가 2,000냥을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던 연희가 당황하였습니다. 그럼 저를 기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2,000냥을 그냥 드린다는 게 아니라 돌쇠는 그 다음 말을 쉽게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지요. 낭자와 하룻밤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돌쇠는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희는 그제야 돌쇠가 좋은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연희는 결국 돌쇠의 뜻대로 하였습니다. 도련님 말씀대로 2,000냥 가격표를 걸어두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련님. 도련님이라니. 돌쇠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련님 소리를 들었답니다. 괜스레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이었지요. 기다리시오. 낭자. 꼭 돌아오겠소. 돌쇠는 냉큼 나룻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나룻배를 몰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 연희가 돌쇠에게 간절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백씨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돌쇠가 없어서 많이 심심하였지요. 돌쇠야, 왔구나. 내가 없으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따분했는지 모른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님. 돌쇠는 사실대로 고하였습니다. 격려로 줬던 1,000냥을 처음 보는 처녀에게 줬다는 것까지 모두 고한 것이었지요.
그러자 백씨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내가 준 돈을 어찌 처음 보는 여자에게 준단 말이냐? 그것도 모자라서